그럼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세 번째, 상수 연산과 변수 장면 공식 요거 부분을 띄워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 우선 연산자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우리 C언어에서도 연산자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4층 연산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 실행창을 한번 같이 띄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창 아까처럼 여기서 새 실행창을 하나 띄우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new file 이렇게 치고 새 실행창을 띄워서 실행창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실행창으로 그냥 지금 파일 창이죠. 실행창은 그냥 그대로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산을 해보자는 거죠. 2 더하기 3 이렇게 치면은 네, 이렇게 결과가 5가 나오고 있죠. 2 빼기 3 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1. 2 곱하기 3 하면은 네, 6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곱하기는 스타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C언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달라지냐면 2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0.6666 이렇게 실수 연산을 하죠. 근데 C언어에서는 둘 다 정수인 경우에는 결과가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 연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이썬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내믹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수형이 됐다가 실수형이 됐다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타입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수 연산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인데 그렇다고 하여 나는 굳이 정수 연산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를 위해서는 나누기 연산자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나누기 슬래시를 두 번 쓰면은 정수 연산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 나누기 3 하면 0이 나오죠. 뭐 15 나누기 뭐 6은 하면 딱 안 떨어지니까 2.5 이렇게 나오겠지만 정수 연산을 하고 싶으면은 슬래시 두 번을 하게 되면은 그냥 2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연산자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 파이썬에서는 C언어에서는 없는 연산자이신 슬래시 연산자라게 생겼다는 거 하나하고 나머지는 또 비슷합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그럼 나머지가 22 그럼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연산해 주는 거. 이 퍼센트 연산자는 이 나머지를 연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쓸 때 뭐 약수를 찾는다든가 또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한다든가 또는 뭐의 배수마다 출력을 했다 안 했다 한다든가 할 때는 퍼센트 연산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연산자가 스타 연산자가 생겼어요. 이 스타 3 하면은 2의 3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2의 4제곱은 스타 4가 돼서 16이 되겠고 2의 스타 5는 얼마일까요? 네, 3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곱 연산자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C언어에는 없는 슬래시 연산자는 정수 나누기, 스타 연산자는 제곱 연산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연산자는 크게 6가지다. 더하기 4칙 연산에다가 제곱, 정수 나누기, 나머지 연산 7개군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언어와의 차이점은 데이터 타입이 자동 연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자동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변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요, C언어랑 또 똑같아요. 여러분 C언어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은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입 연산자가 사용되는데요. 이 대입 연산자의 기본 형태는 맨 왼쪽에 변수명이 오고 오른쪽에 상수, 변수 또는 수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다시 개념을 잡고 들어가죠. 다시 뭡니까? 네, 쉘 스크립트 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C언어에서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변수 선언을 시작했는데 파이썬에서는 변수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a는 3 이래 해버리면 우리가
C언어에서는 슬래시 사용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샤프를 써가지고 그 커멘트 주성문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A를 만들어낸 거고요. 초기화를 3으로 한 거죠.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3이라는 것 자체가 정수면 자동으로 이 변수 A는 정수형 변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의 타입을 미리 선언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쓰는데 쓰면서 바로 초기화할 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상수의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수의 타입이 결정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 아무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A라는 값이 얼마라고 알고 싶으면 A 하고 엔터만 치면 3이구나. A에는 3이 저장되어 있구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내가 B라는 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에러가 납니다. 왜? B라는 거 자체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값을 읽어가지고 결과를 찍어라 하니까 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한번 초기화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초기화를 아까처럼 A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그 변수의 값이 에러 없이 오류 없이 결과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수명에 변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걸 초기화가 안 한 상태인데 상수를 쓰지 않고 A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다가 또 샤프를 붙여서 의미를 한번 쓰자면은 변수 B를 생성하는데 변수 B를 만들고 네, B에다가 그쵸 A의 저장된 값으로 초기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B의 값을 쳐도 오류가 나지 않고 네 아까 A에 저장된 값이 3인데 그 A에 저장된 값을 B에 넣어라 했으니까 네, B도 역시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C 언어와는 달리 그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그냥 바로 사용하면서 생성이 되고 변수의 타입도 그 생성된 값의 타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것을 다이내믹 타이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의 수식이 오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네, 여기서 B는 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한번 우리가 C 언어처럼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B와 B 플러스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B와 B 플러스가 같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등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B와 B 플러스 1이 등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등식의 표시부호인 이것은 등호부호라고 하는데 이 등호부호는 대입연산자라는 걸 항상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B 플러스 2를 계산하여 그쵸? 그 결과를 다시 B에 저장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B의 값이 3이 있었으니까 좀 전에 더하기 2를 하여 그 결과를 B에 저장하라 했으니까 B는 뭐가 될까요? 네. 4가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 오른쪽에 있는 B는 old B라 그래서 어떤 연산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초기 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B는 네, 더하기 1이 연산된 결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B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의 값은 3이었다면 오른쪽의 값은 3이었다면 초기 값으로 왼쪽의 B는 4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과거값, 왼쪽에 있는 건 현재값.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대입연산자의 개념을 이해할 때 혼동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딱 개념을 잡지 못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 진행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되고 별것도 아닌 개념인데 그냥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어렵다. 왜 그럴까요? 컴퓨터의 메모리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산수에서 배웠던 등식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계속 그런 머릿속에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것은 등식이 아니라 결국은 등식처럼 보여요. A는 3 하면은 A에 3이 들어간 거고 A는 3과 3이 등식이다 이렇게 표시되지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비슷한데 이런 경우에서 깨지는 거죠. B는 B와 B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연산 전, 왼쪽은 연산 후 이렇게 시간차가 발생하는 거고 연산 전에는 과거의 값, 연산 후에는 현재의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프로그래밍, 꼭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과 변수의 개념을 확실히 확고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늘 강조해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15주 내내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가는지를 자꾸 체크해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는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는 연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최종 결과를 살펴보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자, 현재 B는 얼마로 돼 있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한번 쳐보면 4가 돼 있잖아요. 근데 B는 B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B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러 번 실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현재 마지막 B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B는 5였는데 B는 B 플러스 1이라는 명령을 5번을 실행했어요. 그럼 마지막 B는 얼마가 저장될까요? 답은 네, 10이 되겠죠. 왜요? 이거는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는 거라고 봤을 때 5번을 실행했으니까 B의 값이 1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했죠. 그러면 그래요? 마이너스는 또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B에서 마지막 B에서 1을 빼서 다시 그 결과를 B에 저장하라 이렇게 이해를 번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B는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빼서 그 결과를 저장하라 했으니까 B는 9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5번을 반복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5번. 네, 그리고 B의 마지막 결과를 보니까 네,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건 B 변수는 메모리다. 기억 장소다. 그 기억된 값이 연산을 통해서 바뀐다. 꺼냈다. 계산했다. 새로운 값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을 굉장히 잘 닦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이제 또 중첩 연산자라는 게 있어서 간혹 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걸 축약을 해버리는데 B는 B 플러스 1을 플러스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뭐랑 똑같다? 네, B는 B 플러스 1과 똑같다는 거를 중첩 연산자를 써서 그러면 B와 B가 중복이 되니까 이걸 플러스 1을 쓰면 이렇게 플러스 는을 쓰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B는 얼마가 될까요? 5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중첩연산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예,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근데 중첩연산 쓴다고 써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버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계산 오류가 나고 이것이 막 엄청나게 돈 계산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어버리면 엄청난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중첩연산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괜히 설명하다가 여러분들 혼돈 맞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의 장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알파벳의 변수의 장면 규칙이죠. 이건 C원하고 똑같아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알파벳의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쓴다는 거고, 숫자를 쓰되 숫자는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호는 언더바만 가능하고 언더바는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한글도 안 되고, 한글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알파벳만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언더바 이외의 부호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더바 외에 기호는 쓸 수가 없다는 거고, 공백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알파벳 문자는 알파벳 문자하고 부호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다 허용이 가능한 변수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A는 알파벳으로 시작했지, AA도 알파벳으로 시작했지, A 언더바인데 언더바는 허용한다 그랬지,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A123인데 123은 시작은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AB2도 가능하고, 하지만 언더바는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언더바 AB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됩니까? 1B 왜 안 되죠? 숫자로 시작했잖아. B 플러스 왜 안 되죠? 언더바 부호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부호는 안 된다는 거죠. O2 왜 안 되죠? 한글 안 되기 때문이죠. A하고 한글 띄는 거 왜 안 되죠? 네,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수명은 단순한 저장 공간을 구분짓기 위함이지만 그래도 저장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높아진다. readability,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의 의미 있는 연도를 저장하는 변수는 age, 아니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는 age, 연도를 저장하는 변수는 year, 합을 변환하는 변수는 sum, 또는 어떤 n의 sum이다 그러면 언더바의 sum, 이런 식으로 의미가 떠오도록 지어야, 우리도 사람 얼굴을 보면은 신경철, 박경희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과 얼굴이 기억되듯이 연상적으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A1, AA2 이렇게 지으면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도 그 사람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짓고, 우리가 물건의 이름도 그렇게 네이밍을 했듯이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이름도 네이밍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해서 간단하게 1강 시작은 산수 연산과 변수의 장명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수업 전에 하나를 더 해봤어요. 그래서 뭐를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흥미로울까 싶어가지고 시작한 게 파이썬 예제라는 코너를 열어가지고 오늘 바로 터틀 그래픽을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자, 한번 터틀 그래픽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건 나중에 건너뛰도록 하고, 그래서 한번 따라하기 식으로 터틀2라는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엔 제가 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더니 얘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터틀이라는 어떤 패키지를 우리가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 불러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C 언어에서 include와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포트라는 것은. 근데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작업 폴더에 있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름을 생성하게 되면 얘가 인터프리터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틀이라는 이름은 예약어라고 생각하십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걸 한번 작성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기 식으로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IDLE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작성을 할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짓자고요? 터틀,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터틀이라는 이름만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이름 저장이 안 됐군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업 필더를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랬죠. 아무데나 막 만들다 보면은 다 엉망이 되겠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거기도 훼손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정해진 작업 폴더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터틀, 그래서 아까처럼 터틀로 쓰는 경우에 무조건 오류가 나니까 터틀, 저는 아까 2는 해봤으니까 이제 3로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C 언어의
include와 같이 import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import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도 지금 옵션이 정의 안 됐으니까 show line numbers 이렇게 지정해서 줄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 네. import turtle이라는 거를 데리고 오는데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이미 다 파이썬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러옵시다. turtle이라는 어떤 모듈을 불러오고 as t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거에 대한 문법은 나중에 따집시다. 나중에 이게 뭐예요? 어떤 거? 뭐 as는 왜 붙여요? 뭐 이런 거 나중에 합시다. 문법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잠깐 따라하기 식으로 import turtle turtle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패키지다. as 생각하지 말자. t 이것도 뭐냐 따로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붙여주고 두 번째로는 t를 썼기 때문에 t를 쓰게 되는데요. t 점또 왜 붙이냐 이것도 생각하지 맙시다. shape 이렇게 해주고 가로 열고 다음표 turtle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 자 나중에 문법은 나중에 자 그쵸 문법 이건 문법이 아니라 이건 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왜 용법입니까? 터틀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가지는 정의되어진 함수들이기 때문에 용법이라고 볼 수 있죠. shape 이런 거. 이게 무슨 뜻이냐? 터틀은 왜 또 초록색이냐? 이거 생각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해주고 또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모든 C 언어에서는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네,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다 문장의 끝에 그냥 끝납니다. 세미콜론 없이 이 두 줄을 이렇게 실행해 놓고 요거를 저장한 후에 실행을 해보는데요. 실행은 아까 얘기했듯이 run, run 모듈 이렇게 치면은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판이 딱 떠요. 그림판이 뜨면서 여기 조그맣게 거북이 한 마리가 발생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이가 나타났고 안 나타난 친구들은 뭔가 타이핑 에러가 있거나 단순한 오류 때문에 안 나타난 걸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버틀 2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 터틀 2 어디 갔나요? 터틀 3인가? 네, 터틀 3죠 저는. 아까 터틀 2는 해봤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닫고.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네, 코드를 조금 추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만 먼저 추가해 볼까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면은 또 못 따라간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t.forward 네, forward하고 100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또 t.left 그래서 12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의미는 여기 제가 블로그에 표시해 놨어요. 전진, 왼쪽으로 120도 회전. 실행해보고 해봅시다. 그래서 run modu를 이렇게 실행해보면 세이브 해주고 네, 얘가 만큼 찍 움직이고 120도 이렇게 움직였죠. 네, 이번에는요. 다시 파일 창으로 가서 이 두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run, 모듈 이렇게 치고 세이브 해주고 보면은 네, 쫙 웃기지 않습니까? 삼각형, 장삼각형을 딱 그렸죠. 자, 요게 이제 이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터틀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추가를 해봅시다. 서클을 한번 그려봅시다. 서클. 그러면 같은 파일에서 서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째 줄에다가 엔터를 치고 네, t.circle circl이죠. circle 네, 그래서 100 이렇게 치면은 반지름 100의 원을 그린대요. 엔터까지 쳐놓고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가지고 역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번에는 얘가 쫙쫙 삼각형 그리고 원을 쫙 그리고 딱 끝났죠. 네,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circle.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자 그랬어요. 제가 자, 반복문.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아마 반복문, 제어문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따라하기 식이니까 나중에 다시 배운다고 치고 한번 이거를 이 문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거를 긁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거 긁어가지고 가능한데요. 이거 긁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왜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꾸 하나 한 줄 한 줄 쳐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긁어버리면 뭐라 그럴까? 실력이 들지를 않아요. 저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긁어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는 지양하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펜 사이즈라는 거를 T 컬러라는 거를 붉은색 레드로 표시하고 펜 사이즈라는 거를 굵기를 5 정도로 해주고 포문을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포문도 나중에 공부한다고 치고 그대로 타이핑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들여쓰기가 들어가면서 들여쓰기가 옛날 C 언어의 블락을 표현한 거랑 비슷해요. 요 들여쓰기가 한 구간을 4번 반복하라 라는 뜻으로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콜론을 붙였어요. 이게 또 굉장히 C 언어와 다른 그동안은 매 문장에 그때 세미콜론을 붙인다 그럴 때 파이썬에서는 일체 안 붙이다가 콜론을 딱 붙입니다. 콜론을 딱 붙이면 뭔가 블럭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고 블럭의 내용물은 뭐라고요? 들여쓰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나중에 포문을 공부하겠지만 T 포워드 100을 전진을 100을 하고 90도를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4번을 반복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행해보고 설명하도록 합시다. 네. 딱딱딱 띡띡띡띡 네. 굵은 글씨에 빨간 글씨로 4번을 반복하니까 정사각형이 그려지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외에 제가 뭐 예를 들면 또 쭉쭉쭉 넣어놨어요. 뭐 필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위치를 살짝살짝 바꿔줘 가지고 이 기준점들을 싹싹 바꿔주고 펜 다운 펜 업 기능을 넣어 가지고 얘를 그렸다 말았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터틀 파이썬하고 치면 또 인터넷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재밌으면 많이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살짝 보여드리는 이유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래픽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포문, 네, 반복문이죠. 반복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문, 뭐 조건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피한다라든가 뭐 이런 걸 넣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죠? 그 터미널 창에서 숫자만 보여주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할 때 재미가 솔솔 나겠다 싶어서 조금은 속도를 뒤집어 가지고 원래는 이거를 후반부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그래픽 창을 띄워 가지고 파이썬을 공부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차트 그래픽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똑같이 아마 저랑 공부하면서 프로그래밍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또 예제 뭐 심지어는 뭐 제가 예전에 뭐 여러 보니까 차이점만 알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만 알면은 다른 언어 배우는 건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 2주면 다 파악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C 언어를 완벽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뭐랄까 또 새로운 언어인 파이썬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뭐 파이썬과 가사 출력 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살짝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VS 코드를 써서 해봤는데 VS 코드나 뭐 기존의 IDL 코드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뮤직 플레이 사운드라는 거를 또 똑같이 임포트를 해가지고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실행해 보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볼 수가 있다. 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보였어. 할아버지께서 이건 제가 중노동에서 짠 거긴 한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유행했던 노래에 가사를 한번 출력해보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막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의 간격이라든가 이걸 다 조정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뭐 이런 예제이긴 하지만 이만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다. 뭐 음악뿐만 아니죠. 그래픽, 인공지능, 뭐 모든 데이터 처리 이런 게 다 파이썬이 가능한 거니까 잘 배워두면 좋은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